스릴을 즐기는 놀이기구 여러 군데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놀이기구의 중요성은 뭡니까? 첫째도 둘째도 안전 아닐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 전남 여수에 설치된 한 관광시설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 코스를 타고 신나게 내려오는 한 탑승객. 그런데 네. 갑자기 어디에 걸리기라도 한 듯 덜컹하며 멈춰서 버립니다. 진짜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무려 땅에서부터 8m 떨어진 높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이 탑승객. 세상에, 어떡해요? 당시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스트레스 해소하려다가 지금 세상에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위에서 8m 위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멈춰있다. 저 40대 여성이시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저거 탄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한 100배는 가중됐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걱정되고 무섭겠어요. 무섭죠. 생각을 해보세요. 8m 높이입니다. 하강 체험을 위해서 집 코스라는 걸 탔는데 저 사고가 나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여수에 있는 한 관광시설이거든요. 아하. 아까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시설물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네. 무엇보다도. 그리고 저렇게 하다 멈춰버리면요. 불안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매달려고 한참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저는 저렇게 운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전수칙 안 지키고 또 저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들이나 아니면 이용자들을 타게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저분은 저 레일에 있는 걸쳐 있는 줄 그리고 손잡이 이거에 지금 의지한 채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홍유진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여성 탑승객 물론 매달려 있는 동안 춥기도 추웠고 무섭기도 무서웠지만 더 큰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바로 자신의 뒤에서 매달려 있는 엄마를 지켜보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실 이 여성 탑승객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내가 울면 내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우리 아들도 나를 보고 따라올까 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초등학생 아들을 먼저 태워서 보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타고 내려왔을 때 엄마가 먼저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이렇게 잡아주려고 이 여성 탑승객분이 먼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저 때가요 17일이에요. 오늘이 19일이죠. 여러분 그저께 날씨 기억나시죠? 엄청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요. 추위도 추위지만 공포와 두려움에 몸이 2배로 오들오들 떨렸을 텐데 정말로 하재근 평론가님 아들이 먼저 갔다면 정말 그때의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진짜 초등학생이 만약에 저기서 저런 식으로 매달렸다면 정말 그 학생이 공포 때문에 그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날이 추우면 아이들이 체온이 더 빨리 소진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체온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어허. 굉장히 위험했던 건데 저 어머니는 아마 본인이 저렇게 위험한 상태가 됐어도 혹시 이 모습을 보고 아이가 공포심을 느낄까 봐 아이의 그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이거를 더 걱정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네. 저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바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긴급하게. 네. 그런데 관계자들이 구조를 시도를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그래요? 관련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허허. 예, 여기 직원들이 이동식 리프트라는 것을 옮겨와서 저 높이 그걸로 보세요, 이제 높이. 와. 접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조작 방법을 모르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인 허둥대는 거예요. 이제 허둥댑니다. 네. 그래, 그리고 마침내 이제 리포트를 작동을 시켜서 네. 여성에게 다가가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구조 작업이 바로 이렇게 딱딱딱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여성을 저렇게 미는 듯이 마치 어디 걸려 있으니까 손으로 밀어서 한번 내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참 시간이 걸려서 거의 40분 정도가 지나서야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저 여성, 아이 지켜보던 다른 관람객들 모두 공포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직원들이 왔지만 불안감이 더 가중됐을 것 같아요. 영상만 보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저 사고 탑승객의 얘기에 따르면은요.
직원들이 현장에 왔는데 리프트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로 또 전화를 걸어서 조작 방법을 묻는 모습 때문에 더욱더 이 공포심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119 생각이 났겠죠. 119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119를 부른 적이 있는데 늦게 오고 또 구조되는 속도도 비슷하다면서 안 불렀다고 이 여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직원분은요, 이거 지금 큰일 날 소리예요.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면요, 지금 119 구조대의 명예를 훼손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당시에 멈춤 사고를 당했던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오시더니 저를 내려주신대요. 그때 그 이동식 리포트가 있는데 그거를 조작을 아무도 할 줄 몰라가지고 어디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작 방법을 모르시고 직원분한테 운전할 줄 아느냐고까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우왕좌왕 시간을 보내다가 119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관계자분께서 119를 부른 적이 있는데 늦게 오고 이 구조되는 속도는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입니다. 이전에도 119를 부른 적이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 있었던 사고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뭐 간격이 넓은 오래된 사고도 아니고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두 번째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달 4일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 30대 남성이 이 집코스터를 타고 가다가 멈춤 사고를 당했던 이거 거예요. 뉴스파이터가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허!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내용을 전달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이 남성이 6m 높이에서 40분간 매달려 있다가 극한의 공포 속에서 겨우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허허. 아니 처음이 아니면 사고 원인 저 때도 못 밝혔는데 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시설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곳이 있는데 당시에 바퀴 불량으로 인해서 잠깐 멈춘 것 같다. 바람 등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안전점검 및 검사 마쳤고 직원 테스트도 마쳤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러이러한 것 같다. 있을 수 있다. 답변이 왜 아리송해요? 라는 것은 결국 원인을 잘 모르겠다. 불명이다. 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돼서 뭔가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하는 표현 중에 뭐뭐인 것 같아요만큼 불확실하고 믿음감 없고 불안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시설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퀴가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 영향도 좀 있습니다. 제가 안전교육을 다 하고 위기 상황 대처도 이렇게 다 교육을 진행했는데 순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그런 사고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좀 미숙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지상하고 이제 가까운 쪽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차차씩 앞으로 밀었던 것뿐이지 이걸 아예 위험한데 계속 타려고 시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안전점검 검사도 다 했고요. 다시 저희가 또 테스트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상이 없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최재범 교수님, 이거는 저 시설 자체의 안전 테스트 뭐 이상 없다고 운행 재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제 지자체가 나서서 완전하게 진짜 이상무 될 때까지는 운행 중단하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행법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왜요? 있다는 거예요. 현행법은 지금 이렇게 집 코스터나 집 라인이라고 그래서 저거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집 라인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멀리 가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신고만 하면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점검도 안 받고. 그러니까 현재 보면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유언시설물로 지정이 돼야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데 집 라인이나 집 코스터나 번지 점프 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문제 생기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럼 점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안전에 별 관심이 없는 아유,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서 네. 이런 짚라인이나 번지점프 이런 레저 시설 안전 관리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똑바로 일 차리시고 좀 하십시다. 일 좀 해 진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 누구든 이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가서 타러 가는 관광지 유원지 가서 타는 분들은 이거 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겠지 하고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걸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맞아요. 규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빨리 정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이거 속도 내세요. 꼭 정말 이런 시설에서 큰 인명사고가 나야만 그제서야 부랴부랴 나설 겁니까? 지금 당장 고치시기 바랍니다.